온라인 컨설팅 전략과 프로세스 강의를 맡게 된 강기우 온라인 마케터 강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강의도 이제 해야 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건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국이 이제 이런지라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먼저 뵙게 되고요. 강의 내용이라던가 뭐 준비된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원하시는 장소에서 지금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그 강의 내용은 주로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실무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듣기 편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온라인 마케팅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적용을 시키고 싶은 분들께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실무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제 사업자를 내서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업체들, 많은 기업들을 브랜딩,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모바일 마케팅 기획 등등을 제가 꾸준히 진행을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참 재밌는 사실인데, 안 되는 기업과 되는 기업들의 정말 공통점들이 각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매년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차시는 왜 온라인 마케팅인가? 온라인 마케팅의 정의, 모든 기업과 사업장이 온라인 마케팅과 모바일 마케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문장을 딱 만들지 않아도 무엇인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제가 드린 교환에 보면은 전산망을 기반으로 기존의 종이와 인쇄물을 이제 대처하는 홍보를 전산 기술을 통해서 하는 이제 최신의 방법이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냥 전단지만 나눠줘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구조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이게 소비자 이제 주도의 시장, 이제 생산자 주도의 시장, 이런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급이 훨씬 적었던 거예요, 수요보다. 그러니까 식당은 적은데 먹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전단지 돌리지 않더라도 막 입소문 타고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했죠. 근데 IMF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퇴직자들이 양전이 되고, 이제 그 입장이 이제 서로 반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품의 퀄리티, 훌륭한 서비스, 맛만 가지고는,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매개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매출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골똘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매장을 와야 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공간 말고 온라인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와 정보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이 이제 블로그에서 시작이 됐죠.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뭐 키워드, 블로그, 카페 뭐 등등 이제 범위가 커지다가 2010년도 초반에 이제 모바일 마케팅이 들어왔죠.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더 이상은 사람들은 PC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바일을,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PC를 하나씩 갖게 되면서 그 홍보 방법도 약간의 이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만 검색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모빌리티,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에 걸맞는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는 페이스북, 뭐 지금은 많이 지났지만 트위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온라인 마케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를 쓰면 좋은 이유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즉시성, 가성비, 트렌디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즉시성이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올리고 싶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떠한 매체를 통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간차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성 있게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 예전 같으면 신문사에 전화를 해야 되고, 뭐 벼룩시장에 전화를 해야 되고, 그 지역 케이블 TV에 전화를 해서 PD를 만나야 되고, 아주 복잡 다사다난한 절차가 있고, 비용은 별도로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그라들고, 각각 1인 미디어를 통한, 나를 알릴 수 있는, 내 매장을 알릴 수 있는, 나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두 번째, 가성비. 가성비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내용이 약간 좀 일맥한 면이 있죠. 비용 자체가 거의 들지 않거나 아주 들지 않는 이런 식의 홍보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전에는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회사 홍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낮지 않은 높은 허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러한 허들 없이 내가 원한다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홍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고가 한마디로 이제 자본의 미학이다라는 말을 쓰고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자본이 많은 회사의 홍보는 확실히 퀄리티가 훌륭한 건 맞아요. 예. 인정은 해야죠. 하지만 스타트업이 그렇다고 반드시 밀리는 입장만으로 회사를 경영을 하는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삼성이나 LG가 이따 설명드릴 소셜미디어, 우리 흔히 말하는 SNS 홍보를 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기존의 4대 매체를 훌륭히 그쵸? 수십억, 수백억씩을 쓰면서도 왜 그 작은 공간에 와서 SNS, 소셜미디어에 힘을 쓰고 있느냐는 얘기죠. 각각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성질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내가 접근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그것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거나 아예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죠. 세 번째, 트렌디에 대한 부분인데, 트렌디는 우리가 제가 이제 만약에 이 강의를 한 30년 전에 한다 그럼 저는 그때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삐삐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리춤에 하나씩 있는 거 한번 꺼내보세요. 뭐 그거를 통한 무슨 홍보를 했을까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시로서는 그런 그 기기가 그죠?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홍보의 내용에 있어서는 요 장터 이런 잡지 무료, 그리고 벼룩시장이 이제 당시 굉장히 트렌디한 상품 중에 하나 있었죠. 지금 우리 소비자들, 내 제품을 구매할 분들의 손에는 당연히 모바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 속에다가 내가 원하고 있는 홍보 내용,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담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것이 바로 트렌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직접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바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 통해서 이제 의뢰받은 기업들의 이제 그 마케팅 컨설팅 할 때 실제 프로세스를 좀 적어 놨거든요. 보통 킥오프 미팅을 제외하고 한 10차례 정도 만납니다. 약간 좀 여담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것에 대한 그 상품, 그러니까 투자를 한 유무형의 상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나, 그 돈의 로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 로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 같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체크를 하고, 또는 이 마케팅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 10여 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것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TV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많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혼자서. 근데 마케팅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 인력이 있거나 대표이사께서 마케팅에 대한 소양이 많아서 직원들을 리드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되는 그 상황을 가장 정말 아주 그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죠. 예. 마케팅만큼은 아웃소싱이 참 힘듭니다. 아웃소싱 자체는 가능한데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 본인께서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뭐 완제품이 납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해서 당장 뭐 매출이 내일 오른다라는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놓고 맡기는 경우도 사실 적지가 않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사내에서 교육을 좀 해드려요. 교육이라 하면 이제 뭐 작게는 회원 가입, 넓게는 전산 교육까지 제가 이제 도맡아서 좀 진행을 좀 해드리죠. 한번 볼까요? 킥오프 미팅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죠. 이제 어떠한 형태로 제가 이 기업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 회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미팅 때 준비를 하고 이제 가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킥오프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자료도 받을 거 받고 제가 안내할 거 안내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1차, 3차까지는 경영 이론, 여기 나와 있는 STP, 5포스 등 적용 가능한 경영 이론을 대입하고 경쟁사 상품 비교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스와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요 회차 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서 좋은 얘기만 하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점, 단점, 강점, 약점, 뭐 이런 거, 뭐 위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성 있게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타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좀 갖고 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타 회사보다 장점이 있는 것들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미팅 기회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6차부터는 이제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 이제 플랫폼 선정 및 이제 시연인데, 이것도 여러분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SNS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떠올랐어요, 그죠? 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 요즘, 그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뭐가 있을까요? 이따가 설명을 드린 뭐 넓은 범위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톡 채널, 뭐 등등등, 뭐 핀터레스트, 뭐 어마무지하게 사실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반드시 우리 회사 매출이 오를 것인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닥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한약도 아무리 타인에게 맞으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듯이 이 SNS 소셜 미디어도요,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제가 아주 그 단적인 예를 들게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단적인 예를 들고, 가령 여러분이 모자를 판매한다고, 뭐 의류를 판매한다고 뭐 가정해요. 의류 도소매 큰 회사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작은 뭐 지역 매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플랫폼은 뭘까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제일 문제고요. 뭘 해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기왕에 하는 거 조금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즉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인스타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사례로, 그 직업 소개서 혹은 뭐 금융권에 무슨 뭐 주식 관련된 뭐 사업을 하고 있다, 뭐 파이낸식 사업을 한다, 금융 관련된, 어떤 게 좋을까요? 인스타그램이 과연 적합할까요?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난데 기왕에 할 거라면, 이런 전제가 있다면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적합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의류와
아까 말씀드린 직업 속에서 유형의 물질, 무형의 물질, 유형, 무형의 물질, 비물질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보여지고 봄으로써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게다가 그닥 아주 비싸지 않은 구매 빈번도가 잦은 그런 제품일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쪽에다 뿌려가지고요. 빠른 매출을 땡기시는 게 제일 유리하세요. 뭐 치킨집을 하신다. 뭐 모자를 판다. 액세서리를 판다. 그럼 길게 가실 거 없이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시즌성 상품 있죠. 예, 어떤 특정 기간에만 판매가 되는 상품들. 특히 인스타그램 좋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을 판매를 한다. 어떤 신뢰감을 기반으로 이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할 때는 어떤 게 좋냐면은 페이스북 페이지, 약간 좀 오피셜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은 페이스북 페이지만 한 게 사실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따 설명 유튜브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나한테 잘 맞는 플랫폼을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꼭 집차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이제 마케팅을 하고 계신 분하고 잠깐 상의를 하셔도 이런 답은 드릴 수 있어요. 괜히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5분, 10분 대화를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면은 답이 또 금방금방 나오죠. 내 제품을 살 사람들이 과연 자주 가는 플랫폼, 소셜미디어, SNS는 어느 쪽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은 또 현명한 정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또 안내해 드리는 게 프로그램 사용법도 좀 일정 부분 안내를 해드려요. 이게 그게 7차에서 9차에 이제 나와 있고요. 좀 모자랄 때는 이제 4차, 6차 때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 강의 하기 이제 최근에도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업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또 느꼈던 건데 내부에서 작업을 많이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전산 관련된 SNS 소셜미디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컨텐츠와 전혀 모르고 내 맡긴 회사에서 나온 컨텐츠는요 초반에는 아웃소싱 회사가 훨씬 더 그럴듯해요. 왜? 그것만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일을 맡겨서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을 내부의 회사를 놓고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자꾸 보완을 해서 내부에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카드 뉴스 만들고 뭐 명함, 브로셔 이런 것도 통일감 있게 다 색상 처리가 레이아웃 정리하고 이런 기업들이 더 장기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정말 자주 보고 최근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 아웃소싱이 나쁩니다, 좋습니다, 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면은 내부에다가 인력을 두시고 마케팅 팀을 두시고 디자인 팀과 함께 미팅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좀 되게 찬성을 드려요. 여러분 그 세스 고딘이라는 그 마케팅 크루 아시죠?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했던 말이 있죠. 마케터는 디자이너 과정을 배워야 하고 디자이너는 마케터의 과정을 배워야 하고 이 둘은 한동안 일주일 동안 생산 공장에서 일을 좀 생산 공정을 배우고 와야 된다라는 이런 글귀를 적어놨는데 저 되게 인상 깊게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터와 디자이너의 업무 반경이 되게 여러분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프로그램 얘기하면 설명을 드릴 건데 교집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영 이론만 알고 있는 마케터보다는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모바일 기술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현실적인 기획안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디자인만 하는 사람보다는 디자인을 하면서 이 디자인을 내가 왜 만들어서 어떤 마케팅에 쓰는지까지 마케터와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더 훨씬 더 훌륭한 디자이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들이 그래서 몸값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도 있죠. 그러니까 마케팅과 이 디자인을 한 번에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다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쪽 마케팅 쪽에 좀 업무를 좀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 하이브리드 지원이 사실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러분의 어떤 발전의 기회를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여담이었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10차 미팅, 10차 미팅에서 이제 자료 제공하고 이제 사후 관리 이제 마무리로 이제 가는 것이죠. 1차 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뭐 모바일 마케팅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좀 아주 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2차 시에서는 이제 컨설팅 관련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